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.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. 저녁 퇴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내리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. 지금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. 뭐 장마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좀 많이 껴 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채권은 없어서 못 사죠. 뭐 그런 얘기겠네요. 없어서 못 산다. 대신에 애플하고 아마존 채권은 삽니다. 애플하고 아마존 채권 산다고 합니다. 2001년 10월에 삼성전자는 그 회사채 시장에서 약 5천억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. 벌써 한 22년 됐겠네요. 23년 정도 되니까. 2001년이니까. 이 회사는 그 후 22년 동안 한국 회사채 시장으로서의 발길을 끊었습니다. 끊었고, 약 100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보유한 만큼 굳이 이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없었던 거죠. 돈이 있는데 뭐로 돈 빌리겠습니까? 하여튼 그동안은 뭐 돈 빌릴 그런 이유도 없었다. 근데 이 회사 신용등급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거의 맞먹겠죠. 그만큼 채권 매니저들의 관심도 커요. 크고, 이런 삼성전자가 돌연 연 50%에 육박하는 그런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업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. 저도 생뚱맞게 갑자기 연 50%나 50%의 대출을 받는 겁니다. 왜 초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8일 날 투자은행에 따르니까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재 삼성전자 신용 등급을 AA2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. AA2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이제 무디스가 이제 평가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거의 같아요. 그 다른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&P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신용 등급을 AA-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. 뭐 안정적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. 뭐 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.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보다도 한 단계 낮다 그러네요. 한국보다 낮다.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높지 않나 삼성이.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. 골 때리죠.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으로 최고 등급. S&P는 미국 등급을 한국과 같은 AA로 이제 평가를 한 거죠. 이렇게 삼성전자 이 같은 신용 등급은 1997년 발행한 그 만기 30년의 양키 본드, 그 양키 본드를 통해서 이제 부여받은 겁니다. 이 양키 본드가 뭐냐? 이게 미국 국적이 아닌 회사가 이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을 보통 양키 본드라고 합니다. 국가 신용 등급에 필적하는 그 신용도를 갖춘 삼성전자지만은 이례적으로 이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눈길을 끌었어요. 이 회사의 그 트리키에 우리 옛날로 터키죠 터키. 트리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발음하기도 불편한데 그냥 터키라고 합시다. 이 터키법인은 지난해 11월에 BNP 파리바를 비롯해가지고 은행들로부터 2,644억 정도를 연 48.2%로 조달을 했어요. 만기는 1년 6개월입니다. 삼성전자 그 튀르키예 생산법인도 그 BNP 파리바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34억을 29.6% 금리로 빌렸습니다. 삼성전자 본사는 두 법인에 9,070억 정도 규모의 채무 보증을 이제 제공을 한 거죠. 그 삼성전자가 이 같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그 터키의 그 거시경제 여건과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. 맞물리는데 터키의 그 기준금리는 현재 25%예요. 터키는 금 장난 아닙니다. 25%예요. 야, 이게 나라냐 이게 진짜 25%. 2.5도 좀 막 많다 난리치는데.
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24일 보니까 기준금리를 17.5%에서 뭐 25%로 그냥 7.5%포인트 올려버립니다. 아주 화끈하게 올려버려요, 여기. 이 터키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서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. 그 터키의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.2%입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에는 50%를 넘었었어요.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물가 상승률이 38, 40%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쿠데타 일어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물가가 막 50%씩 막 뛰고 그럽니다. 이 통상 그 대출 금리는 빠르게 치솟는 그 기준 금리에 이 가산 금리를 얹혀요. 얹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됩니다. 그 삼성전자 그 터키 법인도 이 같은 현지 금융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산출된 것 같아요. 그런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터키 설비를 구축하는데 썼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 터키 통화인 그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는 것과 맞물립니다. 리라와 참 터키 화폐인데 값어치가 없는가 봅니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폭락을 해가지고 올 들어서 지난 6일까지 그 리라와 가치가 44.38%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고금리를 고려해도 향후 보유한 그 원화나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리라와 차입금을 갚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이 이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폭락하는 그 리라화에 대한 환해지도 여의치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.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. 뭐 삼성전자가 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또 터키라는 그 지역 특수성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 같은 뭐 좋은 기업은 괜찮죠. 뭐 말해도 삼성전자 그 채권 나오면은 한번 살만한 가치는 있는데 뭐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삼성은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열심히 꾸준하게 모아야 돼요. 모아서 숫자도 많이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. 수량을 지금 5만 4천 무선주는 5만 4천 원대니까 아주 좋은 가격대예요. 우리가 좀 높은 가격에 갖고 있는 분들 평단가 높은 분들한테는 좀 짜증 나겠지만은 어차피 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좀 견디고 이겨내야지. 그렇지 못하면은 주식 투자 못 합니다. 일반 그 대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들이 뭐 주가 가지고 이렇게 막 신경 쓰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, 그냥. 놔둡니다. 놔두다 보면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우리는 그날 이제 일일비 하다 보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을 내고 속상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변동성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.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알겠죠?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